Recording in progress. 우리 시조 네 편, 장마가 가시리 송민국 했고, 시조 네 편을 위해서 이 파일을 일단 보여드리겠습니다. Record. 그 시조 네 편을 배우는데 보통 보면 내신에서 그 외적인 부분도 나올 수가 있어서 요 잠들고 혼자 한 자가 아마 교과서에 들어 있겠지만 그거 말고도 만흥이라고 하는 시가 원래 연시조로 하나에 다 통틀어서 들어있는 거야. 그래서 요거 해서 전체 6개의 시조가 하나의 작품에 들어가 있고, 요거 설명한 다음에 여기 얘네들에서 설명을 하죠. 추가적으로 또 이어서 보면 여기 여기도 이렇게 계속 나오니까 만흥은 계속 봅니다. 여기 창내고자도 이어서 가죠. 요 프린트를 일단 내용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론적인 부분은 학습지 가지고 수업을 할 거니까 사진 찍어서 한번 보내주시도록 하고, 만흥이라는 작품은 연시조예요. 시조 한 편 한 편이 1연, 2연, 3연, 4연, 연으로 이어져 있기 때문이고, 만흥이라는 건 흥겨움이 넘친다의 뜻이에요. 고전 시가에서 흥겨움을 느끼는 상황은요, 자연에서 즐길 때를 흥겨움을 느낍니다. 해석 들어가죠. 산수 들어가면 그냥 자연이에요. 바위 아래 띠집, 초가집을 짓는다고 하니 내가 자연 속에다가 있는 바위 아래 초가집을 짓는다고 하니 그것을 모르는 남들은 비웃는다 하지만 어리고 해함. 자, 어리석은 사람이란 뜻인데요. 사람의 뜻에는 이때 어리석은 사람은 누구 얘기하느냐? 나, 화자를 얘기를 합니다. 누가 어리석다라고 얘기해? 얘네들이 나를 보고 어리석다라고 하는데 그냥 받아들이는, 그래 나 어리석어. 근데 내 마음에는, 내 뜻에는 이게 내 분수에 맞는 것 같아. 내 분수인가 하노라. 어떻게 사는 거? 이렇게 사는 게. 그래서 자기의 분수, 주어진 삶에 만족하는 거, 안분지족. 이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건 겸손한 표현이에요. 따지지 않고 그냥 받아들이는 거, 남들의 비웃음을. 요때 그것을 모르는 남들은 이 산속에서 자연에서 즐기면서 사는 즐거움을 알지 못하는 새 속의 삶을 추구하는 삶인 거죠. 비판의 대상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나에게 있어서는. 띠집은, 초가집은 뭐야? 소박한 삶을 상징합니다. 좀만 더 가죠. 보리밥 풋나물은 산나물 같은 겁니다. 채소. 알맞초, 알맞게 먹은 후에 바위 끝 물가에서 실컷 논다. 그래서 보리밥 풋나물은요, 사치스러운 삶이 아니라 소박한 삶을 상징합니다. 고기 반찬 없잖아요. 그 남은, 그 밖에 연함은 다른 나머지 일이야.
부러워할 줄이 있으랴. 서리법. 부럽지 않아. 뭐 그것 외의 밖에 나머지 일은 부럽지 않아. 근데 그가 가리키는 게 뭐냐? 요 두 줄의 내용의 글을 가리키죠. 이렇게 소박하게 살고 물가에서 노는, 자연에서 노는 것 외의 나머지 일은 부럽지 않다. 여기 그 밖에 연함은 일은 어떤 세속적 가치 추구하는 삶, 부귀 공명 같은 거. 부정적으로 여기는 타자입니다. 여기 나오는 두 줄에 나온 요 자세는요, 안빈낙도라고 보통 얘기해요. 같은 말이에요, 얘랑 얘랑. 이런 말도 같이 있다. 알아두세요. 술잔을 들고 혼자 앉아서 먼 산을 바라보는데 그리워하던 이미 상황 가정하는 거죠. 온다 해도 반감이 이럴 수 있을까? 서리법. 둘을 비교합니다. 먼 산과 임 중에 먼 산이 더 반갑다. 이때 나한테 사랑하는 임이 있냐 없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리던 님은 왜 얘기했어요? 먼 산이 그만큼 비교해서 너무 좋다. 얼마나 더 좋은지를 강조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 해도 산이 더 좋아. 이 얘기하는 거예요. 말하지도 웃지도 않아도 못내 좋아하노라. 자, 말하지도 웃지도 않아도의 주체는 누구예요? 저 나왔던 먼 산이죠. 그래서 경우에 따라 학교에서 이거 의인법으로 가르쳐줬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왜? 산이 말할 수도 있고 웃을 수도 있는데 그러지 않고 가만히 있는 존재. 가끔가다 이거 말하지 않아도 서로 통하는 산과 나의 관계. 이걸 우리가 한자 성을 가르쳐줬는지 모르겠네. 이심 전심. 마음으로써 마음을 전하다. 그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누군가가 삼공보다 삼정승의 벼슬이요. 영의정, 의정, 자의정. 벼슬보다 낫다, 좋다고 하더니 만승, 황제가 이만할 수 있을까? 이만할 수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서리법. 여기 나온 삼공, 만승 다 뭐예요? 어, 속세에서 아주 부귀 공명을 누리는 삶을 얘기를 합니다. 그죠? 그런데 A라는 게 있는데 얘는 삼공보다도 좋고 뛰어나다. 만승이라는 것보다도 좋다. 이런 얘기하는 겁니다. 만승도 이만할 수 없다. A만할 수 없다. A가 도대체 뭐냐? 이제 로는 해석할 거 없고요. 지금 헤어든 생각하니 헤아리다. 소부허유가 영리했더라. 약뒀더라는 야갔구나, 영리했구나 정도로 해석하죠. 소부허유는 어떤 사람이냐면요. 자연 친화적 삶을 살았던 사람 이름이에요. 의 삶의 대표인 사람들입니다. 네, 그렇게 알아두세요. 자, 지금 생각해보면 소부허유가 정말 영리했구나. 왜? 자연에서 즐기는 즐거움이 얘네보다도 낫다는 걸 알고 벼슬을 하지 않고 자연을 평생토록
누리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아마도 임천은 자연의 한가한 흥겨움을 비교할 곳이 없구나. 여기에서 또 얘기해 삼공과 만승은 세속적 가치를 얘기해. 부기공명. 내 성품이 본성이 게으르더니 하늘이 아셔서 내 성품이 게으른 걸 아시고 인간만사 이것도 뭐예요? 인간 세상일 속세의 일 모든 일 중에 한 가지 일도 아니 맡겨 나한테 맡기지 않았어 하늘이 다만 도토리는 사람 없는 강산 자연을 지키라고 하시는구나. 그 말은 뭐예요? 내가 자연을 누리면서 사는 삶은 하늘이 맡기신 일이야. 그래서 자연이나 지키면서 살래. 내 본성을 따르면서 살래. 하늘에 맡긴 대로 살래. 이 말은 인간 만사의 일은 다툴 사람이 있단 얘기예요. 경쟁자가. 강산, 자연 속의 풍경, 바람, 달빛 이런 거는 경쟁할 사람이 없단 얘기죠. 강산이 좋다 한들 내 분수로 누웠겠네. 이때 분수 능력이라고 해석해도 나쁘진 않습니다. 누웠느냐? 서리법. 이때 누웠다는 건 뭐 그대로 해석해도 되고요. 지내는 것이겠느냐? 내 능력으로. 내가 능력이 좋아서 여기서 지내는 거겠니? 임금의 은혜를 더욱 알겠구나. 누구 덕분이야? 이렇게 자연을 누리면서 사는 삶이 임금의 은혜 덕분이라는 거죠. 임금의 은혜에 감사함을 드러내고 충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갚고자 해도 뭐를 임금의 은혜를 갚고자 해도 할 일이 없구나. 없구나인데 영탄입니다. 왜 없냐면요. 임금을 위해 뭔가를 하는 건요. 벼슬길에 나가야 돼요. 근데 이때 윤선도 작가는 화자는 벼슬길이 아닌 자연에 있기 때문에 벼슬길에 나가서 나란 일을 해야 임금의 은혜에 보답하는 거죠. 이게 만흥이라는 작품입니다. 그러면 안분지족, 안빈낙도 이런 거 나오죠? 자연과 함께 살아가는 기쁨으로 삼수, 무라일체, 자연과 내가 하나 되는 흥경, 하늘이 맡긴 자연 속의 삶으로 자연귀, 자연으로 돌아간다는 뜻인데요. 자연 속의 삶이지만 임금의 은혜 감사한다. 그런 것들 풀어서 여러분 보면 되는데요. 이거는 문제가 지금 봤더니 사수가 뭐죠? 1, 2, 3, 4. 얘네요. 사수는 자연귀가 아니죠? 하늘이 맡긴 자연 속의 삶. 그거는 이런 거죠. 오수에서 나오는 겁니다. 사수에서 나오는 건 아니다. 사수에서 나오는 건, 누가 뭐라 해도 임천한응이 최고구나라는 거예요. 하늘이 맡기는 정보는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푸는 거야.
자, 그다음 또 조금 봅시다. 이 몸이 자 화자 얘기하는 거예요. 나 죽어서 무엇이 될까 하니 봉래 사는 산 이름입니다. 제1봉은 가장 높은 봉우리요. 거기에 낙락장송 소나무가 되어서 필기 요 한 부분은 제가 파일로 보내드릴게요. 백설 흰눈이 다시 만건곤 온 세상에 가득할 재는 때 낙락장성은 소나무예요. 큰 소나무. 독야청청 홀로 푸르다란 뜻입니다. 홀로 푸르리라 다 하얗게 변해도 나는 그래서 죽어서 소나무가 되어서라도 홀로 푸른 존재가 되고 싶어하는 소나무는 보통 지조절개의 대표죠. 이때 백설은 주변에 내려온 시련과 외부의 고난이 되겠습니다. 그 고난 속에서도 낙락장성 뭐예요? 지조, 절개, 변함없는 마음을 가지겠다. 그것이 푸른색으로. 낙락장성의 특징, 홀로 푸른 것. 이때 특히 여기선 색채 대비. 그런 의지를 보여줍니다. 홀로 지조를 죽어서라도 지키겠다고. 자, 수양산 바라보며 이제를 한탄하노라. 탓하는 겁니다. 탓한다. 여기서 문맥적으로 원망한다. 혹은 슬퍼한다. 이렇게 해석해도 돼요. 왜? 자, 이제는 백이숙제라고 해서 이러면서 지조 절개의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이들은 바뀐 왕을 모시지 않기 위해서 왕조가 바뀌는 바람에 바뀐 왕을 모시지 않기 위해서 취양산이라는 곳에 들어가서 취양산이라는 곳에 들어가서 나물만 캐 먹다가 고사리 풀만 캐 먹다가 굶어 죽었다고 전해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조절개로 예참 칭찬받는 사람인데 오히려 화자는 이들을 탓합니다. 왜요? 굶주려 죽을진들 채미 나물 캐기는 왜 한 것인가? 죽을 거면 그것도 먹지 말고 죽지 왜? 비록 푸세의 것인들 푸성귀인들 푸성귀가 뭐냐면 야채 얘기하는 거 채소 인들 그것이 누구의 땅에 났더냐? 그래서 이 시의 화자는 난 너희들처럼 그 조금 찔끔 목숨을 조금이라도 연명 이어가려고 채소 캐먹고 막 그러지 않겠다. 왜? 왕이 바뀌었으니 바뀐 왕의 것이잖아. 그 산에 난 것도. 입도 되지 않겠다. 그리고 굶어 죽겠다. 좀 더 강한 지조절개를 백이숙제를 탓하면서 자신의 지조절개를 강조하는 작품. 그래서 중요합니다. 수양산 첫 번째 산 이름이기도 해요. 두 번째, 그 당시 수양대군이에요. 반종을 폐위시켰던. 채미를 한다는 건 뭡니까? 1. 남을 캐기죠. 하지만 두 번째 의미,
뭐라고 할 수 있어? 나물 캐는 거? 수양대군의 수양대군의 어, 빌붙는 거 정도로 느껴지는 거죠. 바뀐 왕에게 아부하는 산일은 이렇게 됩니다. 이런 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 하나의 뜻이 둘 이상의 뜻을 가지게 되는 거 우리가 파란색으로 쓴 여기 나물 캐기를 쓸까요? 그걸 우리가 중의법이라고 합니다. 중복된 의미 두 가지 이상의 의미를 갖는 거. 다 이화우 흩뿌릴 때, 자, 백꽃 비가 내릴 때, 자, 봄의 계절감입니다. 울며 잡고 이별한 님, 이별의 순간은 봄. 추풍낙엽, 가을에 떨어지는 낙엽에 저도 임도 날 생각하는가 궁금한 거예요. 가을이죠? 그래서 음, 초장에서 중장으로 이어지는 요 부분에 시간의 건너뛰임, 비약, 껑충 건너뛰는 시간의 흐름이 보입니다. 천리에, 이건 심정적 거리감이라고 보면 돼요.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외로운 꿈만 오락가락 하는구나. 그리움이에요. 임에 대한 그리움. 이 작품은 그래서 이런 시간의 비약이 나타난 이별의 슬픔을 노래하고 그리움을 노래하는 작품입니다. 임에 대한. 하나 더, 하강적 이미지의 시어를 많이 썼죠. 그게 뭐예요? 백꽃이 마치 벚꽃처럼 흩날리면서 떨어지는 겁니다. 비처럼. 떨어지니까. 하강. 낙엽이 떨어져요. 하강. 하강적 이미지로 슬프고 우울한 분위기를 나타낸다. 자, 우리 여기 했었던 거죠, 반응. 자, 여기 사설시조입니다. 창내고자, 창내고자, 이내 가슴에 창내고자. 자, 기발한 발상이에요. 그리고 뭐뭐 하고자 하는 반복적 표현을 통해서 소망을 강조합니다. 운율도 보세요. A, A, B, A. 가실이랑 비슷하죠? 창내고자, 창내고자, 이내 가슴에 윈도우 내고자. 운율 구조입니다. 자, 고모장지, 새살장지부터 배목걸쇠까지 창문의 부품들을 쭉 나열하고요. 열거. 크나큰 장도리. 장도리는 망치 같은 겁니다. 뚱딱. 의성어. 음성상징으로. 음성상징어. 뚝딱 박아서 이내 가슴에 창 내고자. 이따금 하. 너무 답답할 때면 여다져 열고 닫아볼까 하노라.
가슴이 답답해서 그것을 해소하고 싶은 심정을 드러내는 작품입니다. 자, 여기 들어와 있는 친구들 중에 누구니? 예준아, 어, 이제 나가도 괜찮아. 효경이 잠깐만 좀만 더 있어봐. 그래서 문제 풀어보시면 되겠고요. 자, 요 시대로 이것도 사설 시대인데요. 저 귀뚜라미 어여쁘다, 불쌍하다. 저 귀뚜라미 이것도 사설 시대입니다. A, B, A의 구조, 그쵸? 어떤 귀뚜라미가 지는 달, 새는 밤, 긴 소리, 짧은 소리, 절절히, 마디마디, 슬픈 소리, 감정이입이 쓰였어요. 자기 혼자 울어서 창가에 여인잠 겨우 든 잠을 잘도 깨우는구나. 냅둬라. 제 저것이 비록 미물이지만 벌레지만 독수 공방하는 혼자 외롭게 힘없이 지내는 내 뜻, 내 외로움, 슬픔, 알, 이 사람은 저것뿐인가 하노라. 귀뚜라미를 의인화해서 운다라고 얘기하고요. 우는 소리를 또 나열하기도 했습니다. 그쵸? 의인법 사용됐어요. 자기 혼자 운다. 감정이입은 의인법이 들어가 있어야지 가능해집니다. 공통점이구나. 공통점이면 의인법이 아니네요. AABA 반복과 열거. 자, 반복 쓰였죠? 열거, 긴 소리, 짧은 소리, 마디마디, 슬픈 소리 뭐 이런 것들. 평민들의 일상어, 평시보다 형식은 장형화 길고 내용은 다양화됩니다. 1번이 잘못된 겁니다. 적절하지 않은 거고. 실제로 풀어보세요. 풀어봐 주시고 계속 반복해서 나오니까 프린트 2개 보냈으니까 문제를 내가 풀어주고 싶은데 일단 진도 나가는 것도 대단히 벅찰 것 같아. 내일 몇 시? 어, 몇 시냐? 내일 10시 반. 효경아, 예준아, 내일 8시 반 오전. 이거 되겠냐 너네? 일단 해보자. 오케이, 오늘 여기까지 수고했습니다. 수고했다 효경아. 수고했어 예준아.